UMPC 시장은 완전히 정의된 시장이 아니라 시장에 맞춰 변하는 시장이죠. 처음엔 소형 PC로 태어났지만 스마트폰의 탄생으로 인해서 경쟁에서 밀리자 살기 위해서 게이밍 부문을 개척한 사례예요. 그런데 이 게이밍의 역사도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2016년 GPD가 낸 게이밍 PC가 최초였죠. 하지만 이건 플랫폼을 가진 UMPC라기보다는 에뮬레이터가 작동하는 PC에 게임패드를 단 겁니다. 지금의 UMPC, 플랫폼을 가진 UMPC의 개념을 만든 건 밸브입니다. 밸브는 2022년 자사의 플랫폼, 스팀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기인 스팀덱을 출시하는데 밸브사의 말을 빌리면 예상외로 많이 팔렸다고 해요. 이렇게 시장이 반응하자 후발주자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6월엔 에이수스의 로그 엘리가 발매되었고 동해 9월엔 레노버의 리전고가 발매되었죠. 이 열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2024년 세계 3위의 PC 부품 업체인 MSI가 클로우란 기기를 내더니 조텍도 자사 UMPC를 공개하는 등 업계의 열기가 뜨겁죠. 그리고 소니는 PS 포털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사의 게임 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기기를 출시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즉, 이 시장은 성장성을 인정받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곳이란 거죠. 그런데 왜 이들은 멀쩡한 PC를 놔두고 굳이 이런 걸 만드는 걸까요? UMPC는 휴대용이라고 인식하기 쉽지만 정작 파는 사람들은 휴대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실구동 배터리 성능은 고작 1시간 정도에 무게가 600g에서 800g 수준이라 도저히 들고 다닐 만한 물건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굳이 멀쩡한 PC를 놔두고 이런 틈새 시장을 개발한 걸까요? 저는 닌텐도 스위치의 탄생 배경에서 힌트를 얻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수단은 라디오와 TV였습니다. 요즘이야 TV 가격이 싸서 방마다 있는 집도 있지만 초창기엔 각 집에 하나만 있는 걸 넘어 동네에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었죠. 즉, 초창기 TV는 불특정 다수가 보기 때문에 방송사라는 플랫폼은 콘텐츠의 내용을 다양한 시청자가 봐도 문제가 없도록 구성했죠. 하지만 TV의 위상은 갈수록 흔들렸습니다. PC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미디어를 즐겼고 이때 TV를 안 보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 PC 시장은 스마트폰에 무너집니다. 예전엔 불특정 다수가 TV로 콘텐츠를 즐겼다면 PC 시절엔 PC에 익숙한 사람이 접할 만한 콘텐츠가 따로 생겼고 스마트폰이 태어나면서는 그 콘텐츠가 더욱 세분화되어 사람들은 쇼파나 침대에 누워서 자기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즐겨요. 그래서 태어난 게 유튜브와 넷플릭스죠. 저도 유튜버라 다른 사람이 즐기는 콘텐츠에 참 관심이 많은데요. 양해를 얻고 다른 사람의 유튜브 메인 화면을 보니 사람마다 보는 게 제 각각이더군요. 예전엔 방송 3사가 전부였으니 어제 TV에서 뭐 봤냐고 물어보면 봤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그게 뭔데? 란 반응이 더 많지요. 예전에 유명 인플루언서 침착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퀴즈에 나갔더니 구독자가 팍 늘었다. TV는 유튜브보다 보는 층이 넓더라. 대충 이런 뉘앙스의 멘트인데 즉 TV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상의 폭이 넓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젊은 세대는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자신만의 콘텐츠를 보죠. 이렇듯 콘텐츠는 불특정 다수를 노리다가 나중에 소수를 노리는 식으로 진화했다는 건데 실은 게임도 이 흐름에서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닌텐도의 역사에서 말이죠. 닌텐도 하면 떠오르는 게 참 많죠. 세계 최고의 게임 메이커, 콘솔 게임 시장 1위. 그런데 게이머에게 물어보면 꼭 나오는 말은 아이온 게임을 만드는 회사란 겁니다. 부모의 지갑을 폭행하는 포켓몬, 포켓 몬스터 물론이며 슈퍼마리오, 마리오 카트, 동키콩도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고 지금은 성인들을 매료시키는 젤다의 전설도 첫 작품인 젤다의 전설은 아이들을 위해 만든 게임이었죠. 닌텐도의 패밀리 컴퓨터가 탄생한 1983년에 일본에서 대부분의 기혼 여성은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엔 출근하는 남편과 아이를 챙기고 그리고 퇴근한 남편과 아이의 밥을 짓죠. 그리고 그 다음엔 남편이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아내가 주중 연속극을 봅니다. 이 시간은 남편과 아이들을 방해하면 안 되는 주부의 소중한 시간이죠. 이건 일본 쇼와 헤이세이 시대 생활사 관련 책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걸 닌텐도는 상당히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면 닌텐도는 단순히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을 팔 대상의 행동 패턴도 연구하거든요. 닌텐도의 사업 발표에 참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닌텐도가 꼭 하는 이야기가 엄마에게 미움받지 않는 것이거든요. 전 스위치의 탄생에 두 가지가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엄마, 또 하나는 HD라 생각해요. 앞서 말했듯 닌텐도는 엄마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하필 엄마냐? TV 연속극을 보는 시간은 단순히 콘텐츠를 즐기는 것을 넘어 주부가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자극을 얻는 개인적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가 게임만 하면 엄마는 화를 낼 겁니다. 집안일 다 하고 연속극을 보려고 했더니 얘가 게임을 하네? 우린 보통 부모가 애가 공부를 안 해서 게임기를 안 사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개중엔 TV를 뺏기기 싫어서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경우 거치형 콘솔이 아니라 휴대용을 주면 이외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제법 있죠. 닌텐도 제품을 보면 엄마에게 미움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팍팍 느껴져요. 게임이 너무 어려워서 흥미를 잃어버리면 비싼 게임기가 쓸모 없어지니 싫어하고 게임이 잔인하거나 폭력적이면 이런 걸 애들이 한다고 화내고 연속곡 볼 때 방해하면 내 즐거움을 빼앗는다고 화를 내죠. 그래서 닌텐도의 패미콘 게임은 엄마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이 해도 건전하고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지요. 닌텐도의 기기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히 디자인합니다. 2006년에 나온 닌텐도 위는 집의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이 되었고 나중엔 줍을 잡을 수 있는 게임인 동물의 숲이 나왔으며 후속기인 위유는 아예 TV에 연결하지 않아도 게임패드에 달리는 화면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기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보면 닌텐도의 진화는 엄마의 눈을 피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2007년 이런 싸움을 피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이 태어납니다. 바로 아이폰이죠. 한 개인이 소유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콘텐츠만 즐겨볼 수 있는 플랫폼. 이후 모든 플랫폼은 콘텐츠의 개인화를 추구합니다. 여러 대중이 함께 보는 극장이 개인에게 맞춰진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는 넷플릭스에게 밀린 이유죠. 2011년 닌텐도는 신형 휴대용 기기인 3DS를 발매하는데 이 기기의 판매량이 예상외로 부진했어요. 애널리스트는 그 이유를 25,000엔이란 높은 가격 그리고 스마트폰의 등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즉 닌텐도는 스마트폰이 왜 인기 있는지 연구해야 했고 전 개인적으로 닌텐도는 콘텐츠가 개인화되는 과정을 일궈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유는 TV를 켜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게임기가 되었고 스위치는 아예 휴대용, 거치용이 둘러대는 하이브리드가 된 거죠. 또 하나의 범위는 HD입니다. 브라운관 TV를 이미 팔 만큼 팔아서 늘어나지 않던 시장에 고민하던 TV 메이커는 2006년 월드컵,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신개념의 TV인 HD TV를 보급합니다. 문제는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가 HD 열풍에 바로 올라탄 반면 닌텐도는 HD가 보급된 시점, 즉 사람들의 TV가 브라운관에서 평면으로 충분히 바뀐 시점에 HD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었기 때문에 2006년에 발매된 위는 HD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2012년에 나온 위유를 위해서 HD 게임 개발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때 스케줄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게임 개발이 늦어버린 거예요. 2013년 6월 27일에 열린 제73기 정시 주주총회에서 닌텐도의 전무이사 미야모토 시게루는 HD 환경으로 전환하는 규모를 잘못 읽어 위유 게임 개발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즉 HD를 전환하면 개발 인력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데 처음 하다 보니 인력 관리, 스케줄 관리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닌텐도는 서드파티가 많이 이탈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사의 개발팀을 꾸려 플랫폼의 게임을 직접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HD 환경 적응에 실패하는 바람에 위유는 초기의 게임이 부족했죠. 그런데 사실 게임이 부족했던 이유는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동시기에 팔리던 휴대용 게임기인 닌텐도 3DS 때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인력은 줄어드는데 게임을 두 개의 플랫폼으로 내니 이 둘이 서로의 개발 환경과 시장을 잡아먹겠던 거죠. 그래서 닌텐도는 이 둘을 합쳐버립니다. 이게 바로 닌텐도 스위치죠. 이 기기는 앞에서 말한 엄마 문제를 거의 해결합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들고 다닐 수 있으니 아이들은 공부하는 엄마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고 엄마는 TV를 마음 놓고 볼 수 있죠. 또한 우리나라에선 출퇴근할 때 차 안에서 잠깐씩 가면서 게임하는 걸 싫어하는 아내의 등짝 스매싱을 피하기도 하고요. 예전이야 휴대기기 스펙에 한계가 있으니 거치형 게임기가 필요했지만 기술이 발달한 지금은 휴대용의 성능도 거치형과 별반 차이가 없게 할 수 있다. 닌텐도는 이를 직접 증명한 겁니다. 그런데 스팀덱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타지요. 스팀의 전성기와 위기는 HD화로 인해 시작됐고 스팀덱이 뜬 이유는 콘텐츠의 개인화라는 흐름에 맞췄기 때문이에요. 스팀이 처음 태어났을 때만 해도 PC 게임 시장과 콘솔 게임 시장은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게임이 HD화가 되면서 개발비는 올라가지만 게임은 그만큼 팔리지 않았죠.
그래서 게임사들은 아직 LCD를 지원하지 않아 개발비가 저렴한 닌텐도 DS나 위에 머무르고 일부는 용감하게 LCD 시장에 뛰어들었죠. 이 과정에서 자금과 인력난에 밀린 회사들은 사라졌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 하드웨어에 올인했던 전략을 버리고 여러 기종으로 게임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게임 개발비는 점점 올라가지만 게임은 점점 더 안 팔리게 되면서 게임의 개발비가 부담되기 시작하지요. 이 과정에서 스팀의 경쟁력은 점점 강해졌고요. 사실 스팀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게임의 멀티 플랫폼화가 진행되면서 이용자층이 급격히 불어났지만 반면 PC에 얽매였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었죠. 한국같이 1가정 1PC인 곳이란 몰라도 개중엔 PC가 가정에 한 대도 없는 국가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게임 미디어화에 집중한 스위치가 나왔고 이 스위치가 이를 정확히 반영하자 이에 맞춰 스팀덱을 개발한 겁니다. 둘은 타겟 시장이 전혀 다릅니다. 이는 밸브도 인정했죠. 다만 목적이 같습니다. 개인 중심의 미디어화에 대응한 기기. 물론 닌텐도는 가족도 끌어안고 있지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UMPC는 미디어의 개인화에 대응한 기기일 뿐 휴대용이 아닙니다. 그저 소파, 침대에서 개인의 미디어, 게임을 즐기고픈 소유를 만족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 의도는 훌륭히 성공했고 여러 회사가 개인 미디어 시장에 맞춰 UMPC를 개발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장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